최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승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빗물, 냉각수 등 오염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녹아내린 해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되는 물로서 지금까지 하루 최대 180톤가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만 125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죠.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 해안까지 밀려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이미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다이이치 발전소는 처음부터 자연에 대한 결과에 우려를 제기했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반경 20km 범위가 격리지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16만 명의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서 살 수 없어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후쿠시마는 유령 도시가 돼버렸죠. 사람들이 이주해 버려진 농장에서 탈출한 돼지와 야생 멧돼지가 격리지역에서 외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번식한 결과 그 수가 크게 불어나고 있어 일본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 명확히 구분됐던 멧돼지와 집돼지의 경계가 무너지고 변종이 생기면서 순수한 멧돼지 유전자가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우려가 있다는데요. 이미 후쿠시마에서 잡힌 멧돼지들에게서는 상당량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능 오염에 더해 유전자 오염이라는 근원적인 생태 파괴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부작용입니다. 실험 결과 이 멧돼지들에게는 기준치의 300배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멧돼지에 의한 농가 피해는 물론 주민들을 공격하는 일까지 빈번하다고 합니다. 멧돼지는 천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당국은 엽사들을 고용해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냥되는 속도보다 번식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돼지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체 처리 또한 문제인데요. 일본 일부 지역에서는 멧돼지를 식용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멧돼지들의 경우는 식용이 불가능하죠. 멧돼지들의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무덤이 따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조지아 대학교 사바나 리버 생태학 연구소의 필립 라이온스 교수와 후쿠시마 대학교 환경방사능 연구소의 토머스 힌튼 교수 등이 포함된 연구팀은 120일 동안 후쿠시마 원전 일대에 원격 카메라를 설치하고 생태 환경을 관찰했는데요. 106대의 카메라에서 26만 장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20여 종의 야생동물이 후쿠시마 원전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비즐리 부교수는 후쿠시마 대피 지역 전체에 오염된 야생동물이 번성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죠. 이와 같이 원전 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은 체르노빌도 마찬가지인데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의 원자로는 1986년 4월 26일 기술시험 도중 폭발 사고를 당했죠. 그 결과 당시 소련에서는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방출된 것보다 400배 이상의 방사능이 방출되는데 그것은 역사상 가장 큰 원전 사고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 직후 오염 제거 작업이 시작되었고 공장 주변에 통제구역이 만들어졌는데요. 35만 명 이상이 이 지역에서 대피했고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인간 정착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 중 하나는 근처의 소나무 숲이었는데 이 지역은 방사선을 너무 많이 받아서 소나무는 즉사했고 잎은 모두 빨갛게 변했다고 하죠. 이곳에서 살아남은 동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고 후 그 지역은 영원히 사막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세기 동안 야생동물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사고 발생 36년이 지난 오늘날 체르노빌 통제 구역에는 갈색곰, 들소들, 늑대, 린스, 프루즈발스키발 그리고 200종 이상의 조류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짐 스미스 영국 포츠머스대 연구팀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20여 년 동안 헬리콥터를 이용해 인근 지역의 동물 수를 조사했는데요. 연구팀은 사고 후 1년에서 10년 동안 사슴과 멧돼지 수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기간 중 멧돼지 수가 감소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방사능 노출과는 관계없는 전염병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체르노빌 지역의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했었죠. 체르노빌 원전은 반경 30km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소개 구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이 전격적으로 공격을 감행하면서 원전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었죠. 사고 당시 폭발했던 원자로 4호기에선 여전히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씌운 콘크리트 방어벽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 CNN 방송은 러시아군이 사실상 무방비 지역인 체르노빌을 장악하면서 유럽이 다시 한번 방사능 노출 공포에 떨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한 달 이상 이 지역을 점령했다가 철수했는데요. 러시아군이 방사능 노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지역을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다 피폭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CNN 등의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1986년 원전 사고로 인해 토양에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 차단 구역인 붉은 숲 지역에 참호와 벙커를 파고 약 한 달 동안 주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군은 탱크와 불도저로 이 구역을 짓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의 페트로 코틴 대표는 전문가들과 함께 붉은 숲 지역을 방문한 뒤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능이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곳 토양 표면 방사능 수치는 정상보다 160배까지 높을 수 있다며 붉은 숲에 거의 30일 동안 머물렀던 모든 점령군은 다양한 수준의 방사능 질병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의 한 화생방 부대 병사가 체르노빌 원전 폐기물 저장고에서 방사성 물질인 코발트 60을 맨손으로 집어들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메노프는 이 병사의 방사능 피폭량이 몇 초 만에 계측기의 측정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높았다며 이후 이 병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죠. 이 뉴스에서 볼 법한 이야기들은 먼 나라 얘기들이 아닙니다. 한국은 남쪽으로는 후쿠시마가 있고 북쪽으로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국내에도 작년에 경남 사천에서 조업 중인 어민들에게 다리가 32개인 문어가 잡히는 등 국내외 안팎으로 기형 수산물들이 종종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데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하죠. 이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민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안전하면 강료들이 다 마셔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업단체도 이번 결정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어민들의 마음을 짓밟았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미국 정부는 후쿠시마 처리수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미국은 아직도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걸까? 이러한 금지 조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지속되고 있고 지금까지 해지되지 않았지. 그 오염 처리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미국은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미국 국민들이 맛있는 후쿠시마 수산물들을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할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미국 정부는 하와이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이 방사성 오염수는 해류 때문에 결국 하와이까지 도달할 거야. 유엔조차도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반대했다고. 유엔 전문가들은 오늘날 일본의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 남아있는 오염수는 중대한 환경 및 인권 위험을 초래하며 이를 태평양으로 배출하기로 한 결정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어. 핵폐기물 처리는 저장만이 유일하게 용인된 방법이야. 그래서 거대한 금속 상자에 보관하거나 시멘트와 섞어서 동굴에 보관할 수 있다고. 두 가지 모두 내가 생각해낸 멍청한 생각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일본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대안이야. 그 오염수가 바다에 버리는 게 안전하다면 일본 공무원들이 퍼마셔도 충분히 안전할 거야. 병에 담아서 그들이 들이키도록 하자고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세상에서 가장 옳지 못한 결정을 했다며 맹비난했고 일본의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이 앞으로 수백 년간 해양과 생명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만원자력위원회 측은 대만 내 입법위원 및 민간단체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은 기관지 조선신문을 통해 원전